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화장품법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바로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입니다. 물론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리고 이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의 관리를 잘못한다면 그 벌칙 조항은 매우 셉니다. 강하죠. 바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만큼 개인의 정보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과목에 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들어갔을까 궁금합니다. 안전하고 최적의 품질의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만 갖추면 되는데 말이겠죠. 아마도 그 조제관리사로서 역할, 즉 화장품의 혼합소분의 역할이 중요한 직무이지만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고객을 직접 상담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나만을 위한 나의 화장품을 고객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의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화장품 제형을 선택하고 때로는 원료를 혼합 소분하여 보다 안전하고 고객의 요구 품질에 적합한 그런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과의 상담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고객을 만나고 그래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 소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실 때 아마도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 관리 업무도 같이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의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 받는 벌칙 조항을 세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차트의 제1호에 보면은 정보 주체의 동의, 즉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냐고 개인정보, 즉 고객정보를 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역시 같은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고객의 개인정보 취급에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세부 내용으로서 다뤄야 할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식약처에서는 4가지로 분류해 놓았는데요. 고객관리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입력, 고객정보 관리, 그리고 고객 상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범위는 너무 광범위해서 전체를 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필요할 것 같은 일부 부분을 취합해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해 보인 부분 양해를 먼저 바랍니다. 먼저 고객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인데요. 고객관리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고객을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 중점이 있는 듯 합니다. 고객이 매장에 방문해서 양질의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출 향상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요. 고객 관련한 개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이나 직업, 여가활동, 라이프 스타일 등등의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모아놓고 고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고객 관리 시스템이죠. 고객 관리를 위해서는 고객 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소를 운영한다면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우수 고객 정보 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떠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매장 방문, 또 전화 문의 고객으로 나눌 수 있고요. 두 고객에 대한 주소, 또 고객 성명, 전화번호, 가족 구성 등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일 등에 대한 내용도 입력을 하고요. 또 고객이 선호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또 특기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입력을 하죠.
또 주문 제품이나 구매 여부 등을 또 입력을 하고요. 고객의 구매 성향이라든지 반품 내역들도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고객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객 정보 입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중에서 주요 정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품 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와 화장품 관련 사물을 보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부분입니다. 1호에서는 개인정보, 즉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3호는 정보 주체인데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고객 정보라고 하면은 고객이 바로 정보 주체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5호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소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자를 정해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되겠죠. 아마도 조제관리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입니다. 총 8항으로 나눠져 있고요. 읽어보면 다 알만한 내용이지만 그 원칙의 개념으로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되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가능한 한 익명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세한 부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감정보와 그 처리 제한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의 탈퇴,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민감정보라고 합니다. 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민감정보는 처리를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1호와 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1호는 정보 주체에게 15조 제2항과 또 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와 제17조 각 2항은 아래 하단에 표시해 놨는데요. 다 동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의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17조의 각 1호부터 5호까지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유 식별정보와 그 처리 제한인데요. 고유 식별정보라 하면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부여된 식별정보입니다. 그러한 것을 식별정보라 하고요. 그걸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죠. 하지만 민간정보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사항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바로 1호의 동일한 내용의 정보 주체에게 15조 제2항과 17조 제2항의 각 호를 설명하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와 또 2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한 조치도 또 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앞서 23조, 24조에서 얘기하는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범위를 시행령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 놓고 있는데요. 시행령 18조, 19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범위. 민감정보는 그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은 유전 정보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에 따른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그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2조 제5호는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범죄 경력 자료라는 것은 가목부터 마목까지 벌금 이상형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경우,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선고 및 처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19조 고유 식별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호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호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제3호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제4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앞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는 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죠. 다만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법률로 정해진 경우였습니다. 화장법 시행령에는 다음 1호부터 11호까지 각각의 사물을 보기 위해서 법률로서 그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인 그 건강에 관한 정보, 그리고 범죄 경력 자료에 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해 있습니다. 1호부터 11호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사무,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사무,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무, 시정 명령에 관한 사무, 검사 명령에 관한 사무, 개수 명령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금지 명령에 관한 사무, 회수, 폐기 등의 명령과 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관한 사무, 등록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명령, 품목의 제조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청문에 관한 사무, 등록 필증 등의 재교부에 대한 사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기억이 명확하다면 제 1차 시험에 그 연관된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법 15조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두 번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세 번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네 번째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또 5는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호로서는 개인정보 관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1호에서 6호까지의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을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되는데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는 당연히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안전조치의 의무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 1호부터 6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시행,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장치 등 설치 등 물리적 조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과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총괄해서 고객과 상담을 할 때는 꼭 고객의 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의 권리 및
기타 주지사항을 전달하고 만에 하나 개인정보의 3자 제공 시에도 반드시 동의 등의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법 4조에는 정보 주체로서의 그 권리가 나와 있는데요. 즉 고객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고객이 되겠죠.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1호에서 5호까지의 권리를 갖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또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 즉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두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1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호,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1호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그리고 2호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그리고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입니다. 사망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국외에 있는 3자에게 제공할 경우인데요. 제2항에 있는 그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 고객에게 알려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그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의 잘 들으셨나요? 본 장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 용어에 대한 정의들, 그리고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의 내용 및 그 처리 제한 조건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요건이나 처리, 제공에 관한 것, 특히 화장품법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